친구를 외롭게 만드는 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제목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좀 세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좋은 의도로 정말 너무나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친구가 막 힘든 얘기를 털어놓으면 우린 어떻게든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결책부터 막 꺼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이 충고 폭격기입니다. 이게 가끔씩 깨어날 때가 있어요. 물론 시작은 순수하죠. 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지 하는 마음. 근데 그 방법이 조금, 아주 조금 잘못됐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친구가 정말 힘든 얼굴로 나한테 와서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댈 때, 바로 그때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데요. 한 명은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면서 감정적인 연결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벌써 머릿속에서 문제 해결 모드로 딱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막 해결책 리스트를 쫙 뽑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둘의 대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해결책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슝슝, 야, 요거 한번 해봐. 영양제 좀 챙겨 먹지 그래? 나라면 그냥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와, 이런 말들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도와주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미사일을 맞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지?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나? 이 정도도 혼자 해결 못할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분명히 나를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결국에는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비판처럼 들려버리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결과는 관계를 망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조언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은 사실상 숨겨진 비판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너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 와, 조언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넌 부족해 라는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오해가 생기는 원인을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뇌가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 한 명은 뇌의 감정 영역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연결을 원하고 있는 거죠. 공감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요. 뇌의 논리, 해결 영역이 번쩍번쩍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명은 가슴으로 말하고 다른 한 명은 머리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을 리가 없죠. 이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서로 다른 데 맞춰놓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FM 99.9에서 클래식을 틀어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AM 720에 맞춰놓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냥 지직직거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내 진심, 그 메시지는 절대 전달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걱정 마세요. 해결사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는 훨씬 더 강력하고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듣는 법,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함께 있기. 스마트폰 내려놓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친구 곁에 온전히 있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청하기. 답을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저 친구가 저런 마음이구나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정하기.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 아, 정말 그랬겠다 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수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은 가장 단순한 말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거요.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네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여기 네 곁에서 다 보고 있어. 라는
가장 강력한 지지의 메시지인 거죠. 100마디 조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말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해결책을 쥐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친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힘을 줘야지 힘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마지막 비유입니다. 소방관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불이 났다고 신고한 적이 없거든요. 친구가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건 119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방에 연기가 좀 자욱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대고 다짜고짜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건 소방호스가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창문을 열어줄 친구.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번에 친구가 힘든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뭘 들고 가시겠어요? 모든 걸 해결하려는 무거운 소방호스? 아니면 그냥 그 친구 곁에 가만히 앉아줄 편안한 의자 하나? 그 선택이 여러분과 친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